저는 이제 직반이 좋아요, 반직선 라인이 좋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재수술을 너무나 여러 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재수술은 무조건 자가 조직으로 성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고웅렬입니다. 한간에는 코 성형은 무조건 2번 이상 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진짜일까요? 네, 저도 상담 시에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코 수술이라는 거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코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비개방으로 실리콘만 넣는 수술을 한다든지, 기본 실리콘이 아닌 L자 실리콘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귀연골만 띡 올려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간단한 수술 방법으로만 수술을 하려다 보니까 재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술기가 워낙에 발전이 되고 좋아지면서 첫 수술을 잘 받으셨으면 재수술을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코 재수술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주관적인 모양 불만족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는 분들의 경우를 조금 나눠보면 처음에는 화려하고 높은 코만을 추구했었는데 해놓고 나니까 너무 높고 부자연스러워서 싫다거나, 처음에는 티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자연스럽게만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친구도 몰라봐요, 뭐 가족도 몰라봐요 하는 정도로 티가 너무 안 난다거나 하는 그런 모양 불만족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학적으로 짧은 코였는데 짧은 코가 교정이 덜 됐다거나, 화살코였는데 수술을 했는데 코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화살코가 다시 유발이 됐다거나, 코가 너무 휘어 보인다거나 하는 의학적인 불만족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라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십몇 년 전에는 코끝이 높은 버선코가 유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반버선코가 유행을 했다가 최근에는 직반버선 또는 반직선 라인이라고 하는 코가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미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버선 코에 너무 이쁜 코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직반이 좋아요, 반직선 라인이 좋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수술 상담을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미용적으로 디자인을 바꾸길 원하는 경우에 원장님은 재수술을 추천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케바케에 해당합니다. 재수술이 무조건 능사가 아니라고 항상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주관적인 불만족이 있는 경우에 수술로서 호전이 될 수 있고 환자분이 충분히 만족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재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만족을 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의학적으로도 높낮이에 미용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단순 주관적인 불만족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너무나 여러 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코 너무 괜찮다 하고 수술을 권유하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NS에 사진만을 보고 너무 높고 화려한 코만을 원하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라는 게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작은 코를 갖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높이를 높이게 되면 실리콘이 비친다든지 연골이 비친다든지 또는 코가 들려 보인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구조의 이상을 벗어나는 코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수술을 결심한다면 코 재수술 적합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비개방 수술의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더 짧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한국 분들이 개방형 코 수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코 수술을 진행하신 분들은 코끝 조직에 흉터가 어느 정도 깔아앉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6개월이나 1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리콘으로 인한 염증, 고어텍스로 인한 염증, 넣어줬던 연골로 인한 염증들이 발생을 해서 빠르게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염증을 깔아앉혀야 되는 경우에는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바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수술은 무조건 자가 조직으로 성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이거는 재수술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나 다른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생기는 현상들은 가급적이면 자기 연골이나 자가 진피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술하는 게 좋지만,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양 불만족이나 미용적인 다른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실리콘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전에 썼던 귀연골도 재사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자가 연골만으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지 수술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예요? 제가 상담실에 들어가자마자 항상 환자분들께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지금 코의 상태가 어느 점이 가장 불만족스러우신지, 그리고 재수술을 통해서 어느 점이 가장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를 꼭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코의 모양을 갖고도 어떤 사람들은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서 재수술 여부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재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환자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권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얼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든지 피부가 너무 두껍고 질기다든지 해서 개선점에 한계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재수술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재수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같은 현상도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를 조금 이해하시고 반복되는 재수술을 받지 않으시면서 재수술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으시겠고요. 오늘은 코 재수술을 많이 하시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코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